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게임 경인본원 원장 그리고 딥러닝 교육 대표이사 김준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왜요? 됐어요? 네. 혹시 이 간판 보신 어머니들 계신가요? 네. 저희가 굉장히 비싸게 달아서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고력부터 수능까지 원스톱, 아라동 수학 교육의 등대. 실제로 저희 아직 인테리어 중인데 지나가시는 어머님이 저 불빛에 이끌려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등대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회는 1시간 짧게 저희가 진행을 드릴 거고, 첫 번째로 저희 학원 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검단 신도시 공부법과 학습 심리, 그리고 고교학점제 얘기가 진짜 많죠. 그리고 저희 참석하신 어머니들 그 자녀분 학년을 보니까 중1까지가 거의 지금 한 8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1부터 적용되는 게 이제 고교학점제라서,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5분 안에 정말 짧게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초등 3학년 교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수학의 힘 학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창의영재센터,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합쳐서 초등 1학년부터 새롭게 이제 관이 런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창의영재관 김유미 원장님께서 설명을 진행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제가 공부방을 하다가 확장을 한 지 한 3년 정도 딱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요번에 거의 처음으로 이제 고3들이 많이 졸업을 하게 됐고,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공부방 때부터 데리고 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오래 다닌 친구는 중1부터 제가 뭐 10명도 안 되던 시절부터 다니다가 이번에 대학교를 잘 가서, 원래 그 친구 인터뷰 영상도 좀 따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 땄고, 30명 정도 졸업한 학생 중에 뭐 명문대 합격자가 한 10명 이상 되고, 그리고 인서울 명문대까지 하면은 거의 과반 이상이 되게 학생들이 진학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미 풍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풍무 캠퍼스 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풍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인천 아라동에 오픈을 하면서 이제 풍무동, 경기, 인천에서 경인 본원으로 이번에 저희가 승격이 됐어요. 그리고 초등부 경시도 저희가 매년 나가서 본선 진출자가 많이 나오면 이제 천재교육 쪽에서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최우수상도 저희가 매년 받고 있고, 올해는 작년에 KMA도 저희가 나갔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우수학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경인교대를 나왔고, 그리고 제가 경인본원 원장이자 딥러닝교육 대표이사고, 그리고 제가 그 수학게임 프랜차이즈 내에서도 교육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자체 교재 초격차 수학게임 교재에도 저희 수학게임 홍정환 대표님, 그리고 이제 광명 원장님, 그리고 저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직접 저자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캠퍼스 소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풍무동에 지금 여기 이렇게 그 뚜레쥬르 있는 언덕, 거기 동사무소 옆에 풍무 캠퍼스가 있고, 저쪽에 로뎀타워에 지금 간판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이번에 아라 캠퍼스가 오픈이 되고, 그리고 창의영재센터는 이제 이쪽에, 금호 쪽인가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아직 인테리어 그 3D 시안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약간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차분한 인테리어를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검단 신도시 공부법과 학습 심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대학생 때부터 과외를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능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긴 약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장수생 출신인데, 제가 처음 이제 수학을 가르친 게 그 재수학원에서 제가 삼수할 때 재수생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수학 물어보길래 설명을 해줬더니 너무 잘 가르친다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과외도 많이 해봤는데 설명을 너무 잘한다. 자기가 하루에 1시간씩 와서 질문을 해도 되겠냐. 대신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빕스를 사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 3수생 때 1수생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최상위권도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좀 뭐 중위권도 많이 가르쳐 왔는데 제가 일단 수능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던 게 공부법. 보통 이제 약간 성적이 애매한 친구들이 공부법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도대체 이 최상위권 아이들과 평상시에는 성적이 비슷한데 왜 시험을 보면 이렇게 구별이 될까?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공통점을 제가 그동안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서 이제 정립이 된 거는 심리적 안정감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뭐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학생들 이렇게 끌고 학원 옮기고 이런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보통 최상위권 어머님들은 어머님들이랑 전화 상담을 하고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봐도 되게 어머님들이 뭐랄까 그 그러니까 안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달달거리지 않으시고.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동시에 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래서 안심이 된 마음,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예체능 쪽에서 더욱더 두드러지는데 어머님들도 이제 집에서 혼자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실 때는 잘 되다가 뭐 노래방을 다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노래 불러봐 이러면은 되게 좀 긴장돼서 막 삑사리도 나고 잘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법에만 굉장히 집착을 하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그 학습 심리 상담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저희 이제 학원에 학습 심리 그 상담 교수님도 제가 자문을 받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도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심이 되는 게 공부법 이전에 우선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안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대화인데 뭐 어머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뭐 자녀분과 대화를 해라 이런 거를 항상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근데 저기 가로치고 써 있죠. 답을 정해놓지 않은 대화. 보통 어머님들이 대화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대부분 답을 정해놓으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분이 게임을 막 4시간째 하고 있으면은 뭐 재현아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엄마랑 대화 좀 하자. 근데 이제 사실 대화가 아니죠.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왜 4시간을 게임을 하면 안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라는 거는 답을 정해놓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를 해야 이제 학생과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은 알려지면 안심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불안하고 뭐 이런 친구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화가 났거나 불안하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도. 그래서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냥 알려지면은 그게 해소가 된다라고 보통 상담 심리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을 정해놓지 않은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알려지고 이제 안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음은 공유제라는 게 좀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제 마음이 예를 들어 지금 뭐 약간 불안하다 불편하다 이러면은 이건 저만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저랑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계신 분들과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님이 자녀분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시잖아요. 아, 쟤는 이렇게 게임만 하고 답답하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자녀분도 아마 얘기를 해보시면은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나 게임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해서 답답하다. 이 마음이 공유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추상적인 얘기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원에서 이제
요즘에는 수업보다는 그 학생들 상담을 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에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업무 일지를 매주 쓰시고 거기에 이제 약간 이슈가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남학생인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되게 잘하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큰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해도 잘 되지가 않는다. 상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겁을 주셨겠죠. 너 자꾸 떠들면 원장님하고 상담한다. 이제 보통 학원에서는 원장님 이러면 되게 이렇게 좀 무서운 이제 뭐 아저씨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5학년 애가 굉장히 등치도 큰데 이렇게 주눅 들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죄인처럼.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갔거든요.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이유가 뭘까? 얘가 왜 수업 시간에 그런 행동을 할까?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처음에 주눅이 들어있다가 제가 태도가 막 이렇게 가르치려거나 얘를 설득하는 태도가 아닌 걸 얘가 알고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마음이 답답한 거는 일단 화가 난 거거든요. 여기 답답한 거는. 그래서 제가 답답함을 느껴서 마음은 공유제니까 이 친구 혹시 화가 나 있나? 이러면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1년 전에 풍무동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좀 멀리서. 그래가지고 친구들 관계도 다 끊어지고 이제 혼자 집에 있다 보통. 또 코로나 시국이니까 친구들 사귀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사 온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얘기하는 게 자기 살던 집에다가 편지를 쓰고 왔다더라고요. 집아 잘 있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슬펐던 거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 이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들한테는 사실 자기 아예 이민 간 거랑 똑같거든요. 자기 그 생활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시어머님이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너 부산 가자 이러더니 부산에 어머니 살라고 딱 집을 거기다 옮겨버리면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네.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할 때 보통 자녀분들이랑 뭐 이렇게 여기로 가도 되니? 이렇게 상의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그 이사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지금 여기 검단 신도시 쪽으로 새롭게 이사 오신 분들 혹시 많으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녀분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앙심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 왜 이사했어? 이러면서. 왜냐면 저도 사실 제가 목동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제가 원래 강서구 살다가 4학년 때 목동으로 전학을 왔거든요. 뭐 지금은 다 비슷한데 저 때만 해도 강서구랑 목동이랑 좀 차이가 컸어요. 제가 나름 강서구에서는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막 골목대장처럼 다녔는데 이사 오니까 애들이 수업 시작 전에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적응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성격도 바뀌고 밖에서 노는 거 좋아했는데 집에서 게임만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가 자기는 처음에는 너 뭐 화가 났니 이러니까 뭐 그런 거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화가 난 걸 내가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 온 사실 자체에서 화가 났고 이사 온 게 슬펐고 그 다음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 온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애가 호기심을 통한 대화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굉장히 좀 한 달, 두 달 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거 너무 애가 잘한다.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물론 이제 뒤에 조금씩 더 그러긴 했어요, 가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 한번 더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 신도시에 이사를 오셨으니까 자녀분들하고 꼭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녀분한테 내가 자녀분이랑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자녀분과의 관계에서 어머님이 느껴지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얘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답답하고 뭐 우울하고 이렇다. 그게 화거든요, 다.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물어보시면 돼요. 너 지금 약간 답답하고 엄마랑 얘기하면 화나니? 이러면은 근데 이제 처음에 답을 정해놓고 가면 애가 아니라고 할 거고 진짜 진심으로 어머님이
궁금하다. 얘가 그럴까? 얘도 대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가시면은 굉장히 이제 자녀분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 공부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사실 공부법 콜렉터예요. 수능을 많이 보면은 제가 이따 퀴즈 하나 낼 건데 제가 수능 몇 번 받는지 맞추시면 제가 현금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인터넷 강사들 공부법도 제가 다 정리를 했고, 근데 이제 보통 성적이 애매한 친구들이 방법에 집착을 많이 해요. 네. 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드린 내용 중에서?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안심이 중요하다. 공부법 이전에. 그래야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고 그제서야 공부법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안심은 어떻게 하냐? 답을 정해놓지 않은 대화, 그리고 마음은 공유제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자녀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시다 보면은 어머님이 서로 이제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게 제가 지금 주기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통 제가 어머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심화가 중요한가요? 선행이 중요한가요? 뭐 한 권을 3번씩 푸는 게 좋나요? 3권을 한 번씩 푸는 게 좋나요? 얘가 자꾸 숙제하다가 물어보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혼자 하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해설지를 보는 게 좋나요? 그 다음에 뭐 오답노트, 프리노트. 이렇게 크게 4가지 키워드가 항상 질문이 나와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 어머님들은 심화냐 선행이냐 이거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심화도 필수고 선행도 필수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심화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 둘 다 하란 얘기냐?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심화를 고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선행만 나간 바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녀분이. 그러니까 선행을 나갈 때는 되게 잘 나가야 되는 이유가 진도를 미리 나가면 진도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뭐 중1까지 배웠대요. 개념서로. 근데 해보니까 테스트 뭐 반도 못 맞아. 그러면은 그 친구는 사실 6학년 거라든지 중1 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애도 약간 갸우뚱하고 어머님도 그냥 중1 거 다음 나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퇴보하는 것 같잖아요. 진도를 뒤로 빼는 게. 앞에까지 나갔는데. 그래서 나갈 때 잘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3회독 시스템을 이용해서 3권의 교재를 돌려야 다음 학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선행이 되게 빠른 반은 최상위 반은 진짜 빨라요. 그래서 2년 선행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부 다 3회독을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골라야 된다 이러면은 심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화라는 기준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최소한 뭐 유형서 이상의 문제까지는 하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게 특히 고학년 갈수록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권을 3번씩 푸는 게 좋냐 아니면 3권을 한 번씩 푸는 게 좋냐인데 비슷하죠. 3권을 3번씩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한 번 배운 거 안 까먹는다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저를 돌이켜봐도 분명히 저는 많이 까먹었고 어머님들도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자녀 보면은 그걸 망각을 보통 하세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진짜 천재 같은 애들이 한 번 틀린 거 이해하면 안 까먹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잘해도 한 번 틀리면 진짜 최소 3번은 해야지 애가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알려줬는데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하면은 그냥 자연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가 올라오시겠지만. 네. 그래서 맞은 문제는 한숨을 쉬시네요. 네. 맞은 문제는 3번. 틀린 문제도 5번까지 풀어야 이제 기억에 남겠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애들한테 하고, 하지만 만약에 네가 10번을 했다, 10번 해도 까먹는다, 그러면은 진로를 다시 생각해보자. 제가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어요. 기준은 10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까지 만약에 이해하고 또 까먹는다, 그럼 이제 뭐 다른 길로. 네. 자, 해설을, 이게 이제 좀 많이 중요한 얘기인데, 해설은 자녀분들이 끙끙대고 있으면 답답해서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3분 고민하고 있는 애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걸 알려주면 그럼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힘들게 이렇게 재활하고 있는 애 다리를 걷어 차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가르쳤던 지금 이번에 서강대 간 친구가 고1 때 처음 저희 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에 올라왔던 애들보다 선행도 느리고 약간 푸는 게 더뎠거든요. 이 친구 특징이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애들이 고민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본능적으로 가서 막 뭐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진짜 30분 동안 고민해야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집에서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처음에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센 C단계 뭐 이 정도 풀 때도 처음에 많이 틀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다가 이 친구가 그렇게 스스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근데 2학년쯤 돼서는 이 나머지 친구들보다 성적이 훨씬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민하는 거에 힘이거든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기준을 그냥 잡아드리면 그렇다고 뭐 2, 3일 한 문제를 고민할 수는 없으니까 15분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 이렇게 뭐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가 문제 풀다가 고민을 하고 있다. 시계를 보시고 15분을 재시고 15분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그 전에 알려주시면 이제 퇴보시키는 거다, 그거는. 네. 오답노트, 프리노트, 이거는 뭐 당연히 무조건 필요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약간 그 필요성이나 이거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도 저희도 이제 대부분 프리노트 오답노트 쓰는데 저학년 계산 너무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책에 칸이 좀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책에 가끔 풀리기도 해요, 단원별로. 근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무조건 프리노트를 쓰는 게 좋고, 왜냐하면 고난도 문제고 학년이 올라가면 이 과정이 길어지거든요. 애들이 그걸 틀리면 보통 책에다 풀었다. 그럼 그냥 지워버리죠. 그리고 다시 풀고. 근데 사실은 문제가 틀리면 지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풀이 쓴 거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보고 오류를 찾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지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우면은 그냥 똑같이 리셋하고 또 풀고 재시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꼭 남겨야 되고 이게 중학교 이상부터는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학교 2학기 도형들 제외하고는. 그리고 오답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번 봐서 기억하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수학 문제는 뭐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크게는 2가지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기본 유형 문제가 있고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고난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초등 저학년에서 고등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 비율이 되게 변해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뭐 사실 5학년 이때까지도 학교에서 보는 시험 자체가 많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보는 시험은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한 70%, 80% 이상의 친구들이 거의 90점 이상 나오게끔 얘가 진짜 이거 아나 모르나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적 서열을 매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그 고난도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갔더니 성적이 떨어졌어요, 뭐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가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니라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저희의 최종 목적지가 대학 잘 가는 거, 뭐 현재 기준으로는 뭐 수능이나 내신이나 쳤을 때, 뭐 수능 기준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능 100점 중에서 4점짜리가 어려운 문제인데 2점, 3점짜리 다 맞고 4점 다 틀렸다. 그러면 한 4등급 나오거든요. 그럼 4등급이면 퍼센테이지로 한 상위 한 3, 40%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 40%면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다 대학교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이러면은 저희가 이름 들어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를 말하실 건데 거기는 좀 가기가 불가능하죠. 네.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기본 유형 문제는 빠르게 다 맞고, 그래서 100분 중에서 한 50분 안에 그 20문제를 다 맞게끔 하거든요, 최상위가 나오게 하려면. 그래서 그걸 빨리 풀어서 다 맞고 나머지 4점은 이제 시간을 충분히 써가지고 애들이 그걸 고민해서 푸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 연습시키고 막 연산하고 이런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본 유형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다 맞아야 되는 거. 본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등급을 하나씩 올리는 그 문제들은 4점짜리 고난도 문제. 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한 문제 애초에 15분 풀라고 낸 문제들도 있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등급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초등에서 이제 고학년 올라가고 고난도 교재할수록 점점 이런 거를 목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유형 문제는 기계적인 연습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다 맞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는 충분히 고민해서 많이 맞으면 이제 수학 점수가 잘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고난도 문제 해결 능력. 네. 자,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5분을 고민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자녀분이 끙끙대고 있으면 도와주지 마시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해설지는 오히려 맞은 문제를 보게 하는 게 좋고, 왜냐면 이게 맞았을 때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게 답만 맞고 방법이 다르거나 틀렸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해설을 보고 확인을 오히려 해야 돼요. 그리고 15분 고민하기 전에는 절대 도움도 주지 마시고 해설지도 보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수학공부법 4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그 다음에 기본 유형 문제를 연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문제들을 기계적 연습을 통해서 많이 맞기. 그 다음에 15분 이상 고민해서 고난도 문제 스스로 해결하기. 그리고 이 과정을 도는 과정 속에서 오답노트와 프린노트를 이용해서 피드백하고 누적적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제 수학 성적이 올라간다. 제가 이제 수능을 여러 번 보고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법 여기까지 하고,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1까지 거의 80%라서 제가 고교학점제를 5분 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2028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1이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돼요. 그리고 2028년에 대입이 이제 고교학점제로 대학교 가는 친구들이 나오게 됐는데, 고교학점제는 지금 이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처럼 이제 현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표대로 뭐 선택 과목이 있긴 하지만 틀이 대부분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학교들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요 학교에는 무슨 과목이 개설되고 요 학교에 무슨 과목 개설되고,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를 여러 개를 모아서 대학교 캠퍼스처럼 돌리면서 애들이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단순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게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학교에서 뭐 이 과정을 딱 고정시켜 놓고 하기에는 이제 애매하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자. 뭐 이런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학생이 결석만 안 하면 시험을 못 본다고 졸업을 안 시키진 않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A, B, C, D, E 그리고 I가 있는데, I가 뭐냐면 F 같은 거예요. 대학교에서 F 뜨면은 학점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I가 떴다. 그러면 이제 그거 재수강해야 돼요. 그 학점 못 채우면은 고등학교 3년 안에 졸업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애들이 가방만 메고 다닐 수 없게, 진짜 최하위권들은 이제 학교 졸업하는 게 약간 그냥 시켜주지 않는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에 좀 더 맞게 스스로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여기 써있죠. 그래서 학점으로 바뀐다. 그리고 성취율이 돼야 되고 I가 나온 거는 재수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로나 아니면 대학교 과 같은 거를 중학교 때 지금보다 더 빠른 시기에 어느 정도 정해놔야 이 사실 테크트리를 잘 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대입제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교육부에서도 지금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했고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거는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부법은
공부는 실력은 당연히 키워야 되는데 이제 입시에도 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22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2024년에 28학년도 대입 방향 발표.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현재 중1이 대학교 가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2024년이 돼서야 요 대학 전형이 구체화가 돼요. 그래서 이때 가봐야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고교학점제 때 어떻게 뽑겠다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심화인데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심화학습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확정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전문가들 모아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안들 중에 뭐가 좋냐. 그래서 6가지 아니 지금 5가지구나. 아니, 6가지네요. 6가지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제일 가능성 높은 거는 저희 입시센터 하혜정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요 5번째래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평가와 논수령 수능 병행. 그래서 수능을 2번을 보고 처음 보는 수능은 약간 절대평가해가지고 자격고사처럼 본 다음에 2번째 보는 거를 이제 약간 논수령처럼 좀 변별을 하자. 그리고 내신은 아마 절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확정은 아닌데.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1학년 때는 상대평가를 하고 선택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되면 고1 내신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절대평가 요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수능을 논술식으로 안 본다면 대학교에서 대학별 고사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랑 달라지고 심화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분 만에 제가 끊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짧게 저희 학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바뀌고 저희 학원 이렇게 뭐 확장하고 잘 하는데 그래서 왜 여기를 보내야 되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넘기면은 제가 수능 본 횟수가 나와 있는데 자, 손 들고 말씀하시면 제가 맞추면 10,000원 드릴게요. 자, 네. 정답. 네. 아, 여기 안 나오는구나. 자, 이따 말씀하세요, 저한테. 네. 이따 저한테 가실 때 말씀하세요. 네네네. 5번이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원을 안 보내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저도 학원 목동에서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학원 연구를 많이 하면서 좋은 수학학원 체크리스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 다 영상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나중에 저희 수학게임 경인본원 채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동안 했던 설명에 그다음에 뭐 소장님이랑 같이 한 대담 뭐 이런 거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수학게임 경인본원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7가지 질문을 하시고 요게 다 있는 학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 안 보내셔도 되고. 근데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초등 창의영재센터부터 고등관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학부별로 선생님이 분리되어 있는가. 저희가 지금 풍무 캠퍼스에 뭐 학생이 한 400명 정도 있어요. 보면은 보통 이제 사고력만 하는 학원, 초등만 하는 학원, 중등만 하는 학원, 뭐 고등만 하는 학원 이렇게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초등만 하면 중등으로 올릴 거를 생각을 이렇게 좀 연결하기 힘들고 고등만 하면은 중등만 하면은 고등 올라갈 때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런칭하는 사고력관까지 하면은 뭐 진짜 거의 초1부터 대입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그렇게 다 한다. 뭐 많이 보셨잖아요. 초중고 수학 전문.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전문이라는 거냐. 약간 애매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관이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통은 이제 한 선생님이 초중고 다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한 학원에서. 근데 저희는 초등부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중등만 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 고등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서 완전히 관도 분리돼 있고 선생님도 분리가 돼 있고 관리 시스템도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게 돼 있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분화된 레벨별 반 구성
보통 초등 영어학원들은 레벨별 분석이 많이 돼 있는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서는 저희 학원 초등부가 꽤 인원이 많은데 뒤에 커리큘럼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레벨별로 영어학원 수준으로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돼 있는지를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업과 관리의 구체적 시스템이 있는가. 이게 이제 저희는 선생님들도 뒤에 보시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의는 당연히 뭐 매일 하고 관리자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매뉴얼도 저희가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면 뭐 알아서 하세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해서 요 방식으로 관리하시고 요 방식으로 가르치시고 뭐 보고서를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도 저희 시스템을 다 준수해서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게 선생님이 각자 방식대로 가르치면은 전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년이 올라갔을 때 달라지면 애들이 적응이 안 되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수업과 관리의 구체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자체 교재가 있는가? 네, 저희 뭐 제가 저자로 참여한 수학의 힘 버전 2 교재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학원의 선생님들 중에서 그 수학 교재를 많이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그 학교 내신 시험지 양식까지 똑같이 만들고 그 크기도 똑같이 해서 OMR까지 준비해서 저희가 자체 모의고사를 그때그때 출제를 해가지고 시험 기간에 그거를 5번을 보고 저희가 내신 대비를 시키거든요. 어디서 사온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시대회. 자, 아까 뭐 처음에 소개 드린 것처럼 초등부 같은 경우는 HME, KME 이런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교 학교 시험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이거 100점 맞으면은 이 친구가 서울대 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상위 40%까지는 다 100점 맞게 낸 시험이에요. 초등학교 학교 시험은.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초등부부터 알고 싶으시면 전국 단위 경시대회를 꼭 내보내셔야 돼요. 그게 뭐 성대 경시도 있고 이건 좀 많이 잘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대중적인 이제 HME, KME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나가야 최소한 그게 뭐 한 몇만 명 정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를 판단하시려면은 경시대회를 반드시 나가야 되고, 저희도 지금 6학년 2학기 제외하고, 왜냐면 그땐 중등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거의 다 필참을 시키고 있거든요. 경시대회. 그리고 학부모 입시 상담 및 입시 설명회 주기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입시센터 소장님이 계신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입시 관심 많아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 그 길만 파신 분들에 비하면은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하희정서님 뒤에 소개 드릴 건데 그분이 이제 한 달에 주기적으로 오시면서 뭐 중등부 같은 경우는 공부법 강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시제도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고등부들은 저희가 1대1로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같이 와가지고 하희정 소장님이랑 1시간씩 이제 개별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학습 심리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매년 수능을 보는가. 뭐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보는데 저희 학원에 고등부 선생님들은 그 수능을 매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부원장님도 보시고 올해도 한 3분 정도가 이제 수능 보러 간다고 얘기하셔서 당연히 다 맞으시고 이제 트렌드를 이제 계속 인지를 하시려고 매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공부방 때 저 혼자 한 40명 정도를 가르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얘네가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가면은 내가 얘네 입시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왜냐면 저도 연구를 하면 되긴 하지만 그 공부방에 초중고가 다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수업도 해야 되고 입시도 연구해야 되고 혼자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학원을 크게 해야겠다. 그래야지 환경이 좋아지겠구나. 규모의 경제가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해가지고 수백 명의 학생을 전부 직접 근데 제가 걱정됐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 오셨을 때 이분이 나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저희가 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발고사, 수업, 프리노트, 과제, 뭐 과제 양까지 저희가 정해놔요. 그래서 매뉴얼 보시면은 뭐 초등부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숙제를 분량으로 내주세요. 그다음에 뭐 오답 개수가 몇 개 이상이면은 찝어서 그 개수를 좀 제한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철저히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학원이고, 혹시 영화 이거 머니볼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만년 꼴찌 팀이 있었어요. 미국 야구 그 리그에. 근데 이제 감으로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얘가 뭐 투수는 최고야, 얘가 타자는 얘가 최고야, 뭐 얘가 우수 선수야 이렇게 감으로 하다가 이제 하버드 통계학과 출신의 어떤 그 데이터 분석가를 데려와서 이제 기존의 상식에 반하는 이제 단순히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팀을 꾸리고 결국에는 이제 20연승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고 이게 실화거든요.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시면 재밌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감으로 그냥 이렇게 뭐 저희 정성 엄청 쏘는데 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시스템을 짜서 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사진인데 이게 학생이 아니고 저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강사 교육을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학원이 빡세요. 그래서 빡세가지고 빡세다? 네. 좀 아이들을 하드하게 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아까 그 멘탈 케어 쪽에도 제가 간 이유가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운동부에도 팀 닥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시키니까 애들이 하다 지치면 저희가 이제 멘탈 케어 해가지고 살려 다시 공부하는 뭐 그런 컨셉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기적으로 선생님도 교육을 하고 있고 세분화된 커리큘럼 그래서 이게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저희 초등부 그 커리큘럼 표예요. 이렇게 반이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간 게 더 있거든요. 네. 이제 요거는 중등부. 그리고 이제 1년 커리큘럼이고 선생님별 이제 진도표. 이제 요건 고등부. 네. 그래서 이렇게 커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리노트, 오답노트거든요. 훨씬 더 잘 쓴 친구들도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하려고 제가 이런 거 갖고 왔고. 네. 완전 학습 데이는 뭐냐면 저희 그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동안 배웠던 과정에서 오답 난 거나 시험 풀렸던 문제들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비용 많이 주고 문제은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은행이 학생별로 등록이 되고 그 학생이 주간평가도 그걸로 와서 점수를 입력하라고 하면은 오답이 계속 누적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틀린 것만 다시 유사 유형을 뽑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완전 학습 데이에 본인 틀렸던 거를 쭉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자체 뭐 이거 저희가 출제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5회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고. 이제 요거는 뭐 저희 지금 재원생 어머님들 오신 것 같은데 데일리 문자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처음엔 저희만 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따라 하신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별로 저희가 수업 진행 상황, 그 다음에 뭐 그날 숙제 진도 이런 거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자체 교재인데요. 일단 레벨이 기본서, 유형서, 심화서, 그리고 심화 1, 2까지 이렇게 있고 요 천재교육이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등부 교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뭐 저 최상위 교재는 뭐 1품 이상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초, 개념, 유형, 유형 심화, 심화 최상위, 그냥 최상위 초등부는 5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중등부는 3가지로 구별되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업무일지 쓰신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보낸 그 문자 내용이고 요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주간 일지를 쓰시는데 자기 담당 학생 중에서 약간 이제 상담한 친구나 이슈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팀장님이나 부원장님들께서 그럼 이렇게 처리하세요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마다 쓰고 있는 업무 일지예요. 선생님들이 전산으로 저희가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업 일지인데 이거는 매일매일 쓰세요. 그래서 반 학생 뭐 수업 어디 했고 오답 몇 개고 진도 어디고 해가지고 이거 매일 저희 업무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가 끝나면 초등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인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검수를 해서 집으로 이제 그 주간 평가 본 거 모은 거랑 같이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보실 수 있도록. 아유.
이게 저희 그 상 받은 내용이고요. HM이. 본선이 한 5명 이상 나왔고, 이때 2020년도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인원 제일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네, 상장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 진출자를 배출을 하면 그 지도 선생님한테 상장이 나와요. 우수 지도 교사상이라고. 근데 이제 한 분이 본선을 한 3명을 내보냈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이름 찍히니까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름 좀 드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상벌점 제도가 있어요. 지금 풍무에서 현재 실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상점, 수업 태도 양호하면 플러스 1점, 뭐 책 끝나면 1점, 학교 시험 100점 맞으면 10점, 뭐 월간 평가 만점 받으면 5점. 근데 벌점도 있어요. 휴대폰 안 내면 마이너스 1점. 숙제 주작 하면은 마이너스 2점. 친구랑 싸우면 마이너스 5점인데 요거 모아가지고 1등이 밑에 저희 자담치킨 있거든요. 풍무동에. 거기서 이제 치킨 배달 집으로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그 다음에 떡볶이, 밑에 메가커피랑도 저희가 제휴를 해서 풍무동 쪽은 여기도 제휴를 진행할 거예요. 아라동 쪽도 저희가 업체를 찾고 있고, 일단 투썸플레이스 사장님은 오케이 하셔서 상점으로 이제 투썸플레이스 커피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어머님들 이렇게 뺏어서 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쿠폰이고, 그리고 이제 디텐션은 저희 이제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지금 현재 저희 중1 때부터 제가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경희대 간 친구가 조교를 또 하고 있고, 성균관대 간 친구 2명이 조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많이 베끼고 숙제를 주작을 했으니까 얘네가 이제 귀신같이 잡더라고요. 되게 잘 찾아요. 본인들이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숙제가 미비되거나 아니면 이제 주간평가 좀 부족하게 본 친구들을 불러서 아이들이 이제 숙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겨가지고. 저희 말씀드린 그 아까 입시 소장님, 하정 소장님이시고요. 책도 많이 쓰시고 지금 저희랑 아예 이제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와서 강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그 교수님인데 책도 이분도 많이 쓰시고 저도 이제 많이 배웠어요. 이분한테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가끔 오셔서 학생들 이제 상담도 해주시고 저도 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파트는 여기서 끝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저희 초등 경인본원 창의영재센터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오픈이 돼요. 그래서 저희 창의영재센터 김유미 원장님이 이제 저학년 사고력 파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 저희 수학게임 경인본원 사고력, 창의사고력관, 네, 창의영재센터 원장을 맡게 된 김유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분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시작하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어떤 사고력 수업을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런 사고력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짝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4년 전까지 이제 15년 동안 사실 목동에서 입시 수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경험을 했죠.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난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항상 1등급은 4%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그러니까 장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장벽을 느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찰을 했고, 이제 그 관찰 결과를 가지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창의 사고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수학 최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도 보낸 적이 있고요. 영고대. 그리고 이제, 뭐, 공군사관학교 이런 경우도 합격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친구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와, 얘 진짜 수학 잘한다더라. 막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는 점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게 생겼다. 예. 그죠?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이제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만들었다. 예.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이제 명문대 나오시고 아이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관찰했을 때는 모두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수학을 즐겨요. 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제일 먼저 피는 게 수학책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순서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수학을 즐기는 아이들이 수학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즐길까 이제 고민을 저도 하게 된 거죠. 수학을 즐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시 수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많이 면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네. 선생님 죄송해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할게요. 이제 이런 대부분이 답이 이제 60% 이상. 예. 그래 그럼 다음에 노력하자 하고 이제 또 기말고사를 화이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노력이라는 것도 이제 선생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예.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학원을 안 다녔던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학원을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런 거 같니, 아이야? 그러면 두 번째 대답이 저는 원래 못했어요. 예. 수학 너무 싫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예. 저는 안 맞아요.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들의 관점이고 이제 선생님들의 관점은 노력 부족은 이제 뺄게요. 노력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 첫 번째는 수학 학습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김준혁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수학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문을 접근하고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가르쳐주는 학원, 그러니까 수학의 경인 본원처럼 오시면 이제 성적이, 그러니까 아이가 헤매다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제 깨닫는 순간 쭉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시 수학을 15년 하고 무기력감에 이제 창의 사고력을 이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가르쳐줘도 그냥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등수학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등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장벽을 느끼지 않아요. 이제 고등수학에 가게 되면 예전에 이제 문이과가 있었죠. 이과를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은 있는데 이과를 못 갑니다. 수학을 포기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어디서부터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를 찾았던 거예요. 원래부터 못한 데가 대체 어디서부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건 초등학생 때부터다. 수학을 처음 배우는 시점부터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고력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수학학원을 처음 다니는 시점에 생각해보면 수학이 어려워졌을 때 이제 엄마랑 하다가 엄마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학원을 보내자. 이제 아니면 학교에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을 다 못 보지 않는데 나만 많이 틀려. 뭐 이런 시점부터 처음에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일단 수학 자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 수학을 배울 때 일단 수학은 재밌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재밌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거를 처음부터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사고력 때 오면은 이제 아이들 다 재밌다 그래요. 물론 실력도 향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다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이제 일단 수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학습법을 모르면 이제 헤매잖아요. 그 헤매는 시기를 당기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수학 학습법을 일찍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올 수 있어요. 한계점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지점을 어렸을 때 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자체, 지능 자체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시기. 그 시기에 아이한테 추상사고력이라든가 이제 뭐 논리적인 수학적 로직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배우는 것들을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지 뭐 단순 연산을 하는 초등 저학년 시절에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수학의 이제 사고력 수학은 이런 역할을 해줄 텐데 이제 수학의 영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초등 수학은 이제 대부분 이 5가지 수학,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 해결. 그래서 이 5개의 단원으로 계속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나선형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배우고 이렇게. 그래서 6학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사실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말고도 예를 들면 이제 뭐 비례식이라던가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연산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몬을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 그러니까 구몬은 물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몬만 열심히 한 친구들은
수를 보면 무조건 곱하고 나누기 막 해요. 이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일단 계산을 하고 답이 나왔는데 그게 답인지도 잘 몰라요. 예, 뭘 물어보는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일단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초등수학의 5대 영역을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면서 이제 중고등수학 크게 보면 대수하고 기하거든요. 이제 뭐 1학기는 대수, 2학기는 기하 뭐 이렇게 어머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수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고 관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서 푸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방정식과 함수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하라는 것은 사실 도형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도형들이 나오거나 이 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서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타고난 아이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네, 기하는 사실은 이제 수학 선생님들끼리 스터디할 때 농담으로 이건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렸을 때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중고등 수학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초등수학 베이스도 깔아주면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도 도움이 되는 사고력을 해야 되겠다. 예, 즐겁고 그리고 제대로 된 학습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고력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고력은 대수를 위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대 영역을 다루면서 대수에 도움이 되는 매스캥거루라는 사고력 교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하를 위한, 기하는 일단은요, 만져보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귀납적 추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귀납적이 뭐냐면, 이제 어머님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언니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똑같다고 말을 하려면 얘기를 들어보면 언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뭐 이제 알게 되는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똑같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귀납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도형을 보고 상상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만져봤고 많이 갖고 놀았었고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하는 사실은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매스캥거루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콘텐츠 우수하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다 풀어봤거든요. 전권을 다 풀어봤는데 조금 지금 저학년 사고력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하는 어떤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막 경우의 수 좀 일일이 많이 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숫자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통찰력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지, 그래서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웠을 때 재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딱 하면 이거구나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찰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는 수학 프로그램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매스캥거루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매년 600만 명의 아이들이 뭐 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좋았거든요. 글로벌 캠프.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한 2년 정도는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 시험 자체가 굉장히 뭐 숫자에 강하거나 막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통찰력과 사고력이 있으면 누구나 수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면은 상위권 수상자는 유럽권, 북미권 사립 중고등학교나 이제 대학 입시에서도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경시보다도 더 공신력이 있는 경시대인 거죠.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인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입은 도움이 전혀 많이 안 된다고 이제 가산점이 없으니까 이제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재 자체도 이렇게 좀 아름답죠. 네, 그래서 점점 무채색으로 변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수의 2의 도형 패턴, 아까 말씀드린 초등 수학의 5대 영역을 골고루 다루고 있으면서 대수 파트에 좀 강한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막 연산 위주로 연습해서, 그러니까 그 반복을 해서 잘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유형을 파악해서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좀 사고 위주로 네,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형 활동은 이제 그 매스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한 달 동안 배운 걸 달력처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서술하게 되겠죠, 당연히. 내가 뭘 배웠고, 뭐가 재밌었고, 그리고 막 그림도 그리게 되고, 약간 브레인스토밍처럼 이렇게 막 연결고리를 막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거로 좀 진짜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기하 파트를 담당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몬스터 매스에서도 말을 합니다. 저희는 기하에 강하고 기하가 7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만져보고 그려보고 돌려보고 이런 활동들이 주된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7교 다 아시죠? 이제 7조각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정사각형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평행사변형. 근데 그 7교를 가지고 놀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실제 교과에 나오는 뭐 크기라든지 각도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를 다 그 수학적인 개념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통합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계는 이렇게 스카이 단계 그리고 ACE 단계, TOP 단계가 있고요. 보시면 왼쪽이 이제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일단은 아이들 줌 수업할 때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한 페이지를 나갈 때도 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설명해 주시고 막 보여주시고 아이들도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깊이 있게 오른쪽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채우는 것들이 더 많죠. 시계 하나를 가지고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깊이 있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구들을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데요. 교구는 교재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달 배운 교구는 집에 가져갈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 연속해서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스 캥거루하고 몬스터 매스를 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이제 80분 주 1회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사실 교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80분씩 2회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끝맺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이가 3명 있거든요. 근데 세 아이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저 초록색 선처럼 잘할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인풋하면 아웃풋 나오고 못하는 거 가르쳐주면 알겠지. 그런데 분홍색이면 다행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훅 올랐으면 좋겠다. 이제 이건 막 바람인 거고요. 근데 노란색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옆집 아이 예를 들면 누구 예.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대체 저 뭐야 막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대학 가는 거 보세요. 대학까지 가는 거 보셔야 됩니다. 네,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들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파란색 곡선이죠. 어느 날은 천재 같고 어느 날은 바보 같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어머님들 막 통화하실 때 원장님 진짜 우리 아이 바본가 봐요. 이제 이런 말씀도 속상하시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게 김준혁 원장님 말씀하신 아이랑 좀 대화를 해보시면 이제 평균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발달 시기도 다 다르고 지금 우리 아이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사고력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아이들에게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지만 해줬을 때 분명히 우리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수학 실어를 쳐봤어요, 네이버에. 영어 실어도 쳐봤는데 안 나와요. 근데 수학 실어 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막 짤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고 되게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엄마 좋았어, 아이가. 뭐가 좋았는데 그랬더니 오늘 수학을 안 했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도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좋았겠다. 왜 이상해? 안 이상해. 막 이러면서 이제. 네. 근데 이제 저희 경인 본원 창의 영재센터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아닐 거예요. 엄마 내일 수학학원 가는 날이야. 아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실력도 좋아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저희 설명회 준비하면서 토스 잉글리시 원장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잠시만요. Some good food to eat. I got some hair. Show that it was
जिसको मैं सारा Serve your sport and goal. Keep watch.